중강제추행죄 사안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가 준강제추행 사건 중에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중강제추행죄 사건 중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 관해서 좀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중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중강제추행이랑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강제추행죄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중강제추행 초범인 경우로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거나 아주 과한 피해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초범이라면 주로 몇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정도를 선고받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중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을 확률은 없을까요? 중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죄질이 비교적 나쁘지 않고 피해자 합의가 된 경우로서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성범죄 전과는 없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 사건이 넘어간 다음에 검찰 처분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 합의가 성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질이 나쁘지 않아야지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은 필요 조건이기에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질이 비교적 덜 나쁜 경우라고 한다면 가령 누구를 작정하고 추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사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발적으로 혹은 일회성으로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의도해서 추행을 한다든지 추행에서 그친 게 아니라 어떤 그 이상의 강간이라든지 다른 성범죄까지 나간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강제 추행을 할 때 어떤 협박까지 같이 한다든지 술에 취하게 만들 때 애초부터 추행을 하려고 술을 먹였다든지 단순히 술을 먹이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약물에 취하게 했다든지, 이럴 때는 기소유예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용어 그대로 폭행 협박에 의해 피해자를 강제력에 의해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중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거나 잠이 들어 있을 때 사실상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본인은 일단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술에 취했다거나 잠이 들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진술할 때가 많은데요.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정황 증거라든지 사건 앞뒤의 모든 내용을 기억나는 데까지 일단 최대한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서 정황 증거라도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면서 굳이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말실수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방이 따지고 들면 정황 증거를 모아두고 경찰 조사에 출석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전제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술 취해서 잠이 들어있을 때 나 만졌잖아, 나 추행했잖아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온다면, 본인이 일단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무슨 소리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상관이 없겠으나, 거기다가 일단 상황을 수습해 보고자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남겼다가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중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서는 일단 고소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상대방과 어떤 합의를 하든 사과를 하든 그게 잘만 성사가 되면, 고소가 진행이 안 되면 일단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고소가 진행된 다음에는 상대에게 아무리 사과를 해서 고소 취하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고소 취하는 불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는 고소 취하의 의미는 그냥 합의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일단 사과를 하는 순간은 상대방이 고소 취하를 해도 나는 죄를 인정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하고자 어설프게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시라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사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자신 입장에서 그 이전부터 사건 시점 그 이후까지 생각나는 부분을 모두 정리하거나 최대한 복귀해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중강제추행이라고 나를 고소를 했다면 상대방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렇다면 상대방 혼자 술을 먹진 않았을 거니까 나도 당시 같이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의 기억이 안 날 정도면 내가 아무리 주량이 세다 해도 양쪽 다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가야 되고, 어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의 정황
상황상 목격자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중강제추행 사건에서 둘만 있는 공간에서 생길 것인데 설령 그게 모텔이라고 하더라도 모텔 입구 CCTV 정도는 있겠지만 방 안에 CCTV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라든지 정황 증거에 의해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조사 가기 전에 최대한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당당하다고 해도 경찰 조사에 가서 당황하다 보면 말실수를 하고 단어 선택을 잘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범죄 피고 소인이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가야 된다면 변호사와 동행해서 조사를 같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게 되면 변호인이 어쨌든 그 상황에서 경찰이 하는 질문과 우리가 하는 답변 이런 부분을 모두 듣게 될 수 있고 이 내용에 근거해서 차후에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의뢰인 입장을 경찰서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는 전제에서는 나에게 이제 피고인에게 연락이 온 시점은 고소인만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가서 조사를 이미 먼저 받은 시점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겠으나 고소인이 가서 뭐 울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뭐 피해를 당했고 하면서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일단은 그쪽 편에서 일단 공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 소인은 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만 말하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뭐 이런다면 아무래도 수사관 입장에서는 혐의가 인정됐으니 고소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뭐 CCTV나 목격자가 있을 리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측 주장이나 정황 증거에 의해서 유무죄 결론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아예 작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성범죄를 범하는 사건은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건 초반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고소인도 어떤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알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남녀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던 다음 날 카톡을 보내서 뭐 어제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뭐 물을 수도 있는 거고 전화 통화를 한다면서 사과를 하라는 식으로 유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내가 뭐 문제 삼지 않고 뭐 고소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실제 죄를 범했다면 뭐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본인이 억울하다는 전제에서는 만약에 뭐 내가 유부남이고 아니면 내가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 사과를 해서 좋게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좋게 끝나면 뭐 일단 도의적인 부분을 빼놓고는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상대방에게 섣부르게 미안하다고 했다가는 이렇게 말한 내용이 다 어쨌든 녹취되거나 체증돼서 나중에 내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합의금으로 뭐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본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가해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어떤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뭐 합의금은 몇 천만 원이나 뭐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사실 500만 원 정도가 아닌 뭐 100만 원, 200만 원에 합의가 될 때도 물론 있겠습니다. 중강제추행 고소 사건으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혜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